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요. 삶은 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때로 고통이라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조용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덜 아문 상처 하나쯤 안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상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조용히 당신 안에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문득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생각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 이야기가 진짜 당신에게 닿기 시작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영상 속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단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경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이지요. 마치 평화로운 바다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폭풍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젊은 시절 한 청년은 번듯한 직장을 얻고 장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했고 연인과의 관계도 순조로웠죠.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긴 병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병실을 오가며 일과 간병을 병행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슬픔은 밀려드는 파도처럼 그의 일상을 집어삼켰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는 그런 순간에 삶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인지,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이 계속되는지 묻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청년은 간병을 하며 배운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예민해졌고 누군가의 슬픔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었죠. 그는 나중에 복지사가 되었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이 결국 자신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쉬운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나쳤을 그 무엇을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삶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단지 아프고 괴로운 감정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삶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삶의 빠른 길목에서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 내면의 외침,
작고 소중한 일상의 의미들. 그러나 고통은 그 지나쳐버린 것들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고통은 무심히 보냈던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은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며 일에 치이고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어가던 그였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 그는 아내와 딸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따금 딸아이가 해주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한 깊이를 갖게 되는 순간은 기쁨이 아닌 고통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인간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거울이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난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단정 짓지도 않고 쉽게 말하지도 않죠. 그들은 누군가의 사연 앞에서 잠시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서 따뜻한 이해를 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연달아 취업에 실패하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우연히 온라인에서 자신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의 글을 접하고 나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과 삶을 나누기 시작했죠. 내가 느꼈던 절망이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통은 우리를 깨뜨리는 동시에 우리 안에 더 넓은 시야와 깊이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와 만나게 됩니다. 고통은 때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고 때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성장이라는 씨앗을 품게 됩니다. 한 50대 남성은 3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함께 정체성의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 질문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하루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은 또 다른 이에게 용기를 주는 에세이가 되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터에서 밀려났을 때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비로소 나를 만난 것 같아요. 고통은 우리가 기존에 의지하던 틀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진짜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전보다 더 깊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인간 존재를 조각하는 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없이는 결코 성숙도 없고 진정한 성장은 항상 아픔과 함께 온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 여성이
이혼 후 홀로 아이 셋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잠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절망과 희망, 분노와 용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싱글맘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도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누구보다 단단한 어른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죠. 성장은 늘 조용히 고통의 그림자 안에서 자랍니다. 그림자가 길수록 빛이 멀리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빛을 향한 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또한 당신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아, 나는 그때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지만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남의 고통에도 민감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파본 만큼 타인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을 남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단 묵묵히 참고 넘기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온 건 자신이 갑작스레 병상에 눕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병실을 찾아오는 가족들의 눈빛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친구의 따뜻함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퇴원 후 그는 이웃의 병문안을 스스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 알겠더라. 말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의 이 한마디는 그가 겪은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삶의 지혜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여성은 자신이 젊은 시절엔 타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청년기 우울증을 겪으며 집 안에 갇혀버렸을 때 그녀는 수없이 좌절하고 또 기다리며 사람이 가진 상처의 깊이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며 누구나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다르다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를 더 따뜻한 존재로 만듭니다. 타인의 슬픔에 조용히 귀 기울이게 하고 어떤 말보다도 같이 있어주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지나고 나면 그 흔적을 빨리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저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남기는 흔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 노신사는 젊은 시절 큰 실패를 맛본 후 오랫동안 사람들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조용하세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단다. 그는 더 이상 격렬한 감정으로 살아가진 않지만 누군가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법, 상대의 아픔에 내가 겪어봤다는 눈빛으로 응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결국 우리를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여성은 오랜 간병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시 오면 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난 지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다른 중년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8년간 남편의 치매를 간병해 왔습니다. 가끔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 시간들을 버텨야 하지?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잠결에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지역 복지관에서 치매 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사람다웠던 순간들이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고통은 무언가를 빼앗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삶의 본질에 대해 묻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요. 이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을 지나고 있나요? 그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깨우고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 안의 깊이를 다듬기 위한 하나의 여정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 혼자 울었던 밤들, 묵묵히 견뎌낸 날들이 모두 지금의 당신을 만든 고귀한 시간입니다. 삶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도 우리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법칙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만드는 조각칼이기도 하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당신만의 빛으로 바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